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강의 마지막 이론 세미나 맡게 된 이서준 A라고 하고요. 트랜스포머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시작하기 전에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레이어놈이나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신경망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들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그 입력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좀 편향이 생기거나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도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거나 해도 괜찮으니까 질문 바로 해주시고 아니면 채팅으로라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입력 데이터가 너무 커진다거나 아니면 평균 같은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말 그대로 배치 단위로 정교화를 하는 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교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최대 최소 정교화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막 10부터 20까지 있다고 하면은 10에 있는 애들은 0으로 만들어주고 20에 있는 애들은 1로 만들어주고 그 사이 예를 들어서 15라던가 이런 애들을 0.5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가 0, 최대가 1로 가도록 정교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하나가 너무 튀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가 값들이 다 몰려 있는데 최대만 하나만 너무 크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들이 있으면은 여기 되게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Z점수 정교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U랑 시그마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X의 평균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계산해가지고 U랑 시그마라고 나타내 준 다음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Z 점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Z는 대충 근사적으로는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일한 분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학습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정교화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입력을 지금 정교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입력을 가지고 이제 덴스나 컨볼루션이나 웰루나 소프트맥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다 통과를 시킬 텐데 시키고 나서도 정교화가 된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데이터에 점점 더 많은 변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정교화한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을 거칠 때마다 정교화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구조가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배치놈, 렐루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특히 앞에서 컨볼루션 배우셨겠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다음에 배치놈하고 렐루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컨볼루션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거 자연어 처리 끝나고 나서는 중간 미션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비슷한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배치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N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처리하면 더 학습 시간이나 학습 효율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N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이 여기에는 배치가 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출력도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이거 1, 3, 6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2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을 구해주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표준 편차도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각각 하나하나를 1 빼기 3 나누기 3 해가지고 정교화를 해주고 2 빼기 2 나누기 0 해가지고 정교화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교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화를 하는 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력 데이터만 정규화하면 여러 가지 변형들을 가해줬을 때 그 다음에도 정규화가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층마다 계속 정규화를 해줘가지고 데이터가 이 풀리 커넥티드를 들어가기 전에 정규화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정규화가 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학습되는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큰 값들이라던가 엄청나게 작은 값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아직 안 배웠지만 어, 그 역전파를 할 때 기울기도 좀 더 잘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러닝이라던가 이런 데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단점도 있는데 굉장히 NLP에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일단 두 번째 테스트용 데이터 차원이 트레이닝보다 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자연어 처리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데 또 다른 장점은 배치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 배치가 여기에서는 세개밖에안 되는데 세 개밖에 안 되면 이렇게 미니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할 때 그렇게 정확해지지가 않겠죠. 세 개밖에 없는데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하나만 이상한 게 들어가도 엄청 취약해질 테니까 배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몇십 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는 무한히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연어 처리 과제가 아니라서 아닌 예시겠죠. 그래서 길이가 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장의 단어가 개수가 6개보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트레이닝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테스트를 할 때 정교화를 해주면은 6개를 넘어가는 얘네에 대해서는 정교화를 해줄 미니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길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것이 다음에 나올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럼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쪽이 배치 차원이고 이쪽이 여러 개의 피처가 되겠죠. 피처가 이렇게 6개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계산해줬다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시퀀스의 길이가 6개인 그런 예시인데 시퀀스가 더 길어지게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해가지고 각각 레이어마다 0에서 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차원의 개수가 바뀌는 거에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NLP 과제에서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트랜스포머에서도 이렇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레지듀얼 커넥션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거를 스킵 커넥션이라고 돼요. 말 그대로 스킵이라고 돼 있으니까 스킵은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건너뛰어서 커넥션이 된다는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 출력층이 원래 입력층에서 입력 원래 입력층에다가 이 처리를 거친 거 fx를 더해준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것은 출력 빼기 입력을 한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지듀얼 나머지라는 뜻으로 레지듀얼이라는 말을 써줘가지고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에요. 이게 그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각각의 파라미터가 조금씩 바뀌면 아웃풋의 로스가 어떻게 바뀔지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준 다음에 역전파를 해서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라고 가장 첫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체인룰을 사용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퍼셉트론이 나타나는 값이 z라고 하면은 로스를 z로 편미분해주고 이 z는 또 x로 편미분해주고 근데 이 x에다가 관여하는 값들이 또 있겠죠. x에는
또 여러 가지 값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얘는 또 다른 값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체인 로직이 무한히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초반에는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가중치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나 하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값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게 거의 한 1 정도에 가까운 거, 1.5, 0.5 이런 값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그레디언트 값들이 점점 더 작아지게 돼요. 0.1 정도만 돼도 이게 레이어가 나중에 가면은 진짜 레이어를 막 100개씩 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100개가 쌓여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0.1의 백승이니까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업데이트에 거의 효율적인 업데이트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레이어의 입력으로 x라는 벡터가 들어갔을 때 x를 뭐 웨이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에 들어갈 거는 덴스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볼루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봤던 뭐 RNN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액티베이션 해주고 또 뭔가 출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더해지는 이런 연결이 있는 거를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f의 출력이 굉장히 작은 값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값이거나 아니면 이 로스를 f로 미분한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값일 수 있어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일 수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수렴해서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게 되면은 어쨌든 얘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f가 작은 값이라고 해도 1.00 몇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 정도는 그레디언트가 그래도 보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경망 향상,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채팅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번 시간에 RNN with 어텐션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들이 나오고 있던 도중에 RNN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RNN이 레커런트 뉴럴 냈죠. 그래서 계속 순환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구조에다 같은 가중치에다가 계속 같은 가중치에다가 계속 값을 넣어주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값을 넣어주고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렬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환 구조 때문에 아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병렬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GPU라는 게 CPU에 비교해서 GPU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이유가 GPU는 코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몇 천 개씩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 조금씩 계산을 나눠가지고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RNN 같은 경우에는 같은 셀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출력을 다시 넣고 또 출력을 다시 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기존의 CNN 같은 거에 비해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병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해서 이 어텐션은 저번에 RNN with 어텐션에서 나왔던 그 어텐션이에요. 그 어텐션만을 사용해서도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만든 거고 구체적인 구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버트나 아니면은 GPT-3라는 초거대 언어 모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 모형들도 나왔고요.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제 원래는 NLP를 위해서 만들어진 분야인데 뭔가 이미지 처리라던가 비디오 처리라던가 그런 분야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컴퓨터 비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모델이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똑같은 거 줄여야 되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 등장한 트랜스포머의 구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앞부분은 인코더고 뒷부분은 디코더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코더 디코더는 저번 RNN with 셀프 어텐션 거기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는 이렇게 들어온 시퀀스를 들어온 문장을 컨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잠재 공간 상에서 벡터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다시 디코더가 디코딩을 해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을 얻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이 문장의 의미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주면은 디코더는 예를 들어서 인코더가 한국어를 인코더가 그러니까 입력 시퀀스가 한국어였다면은 출력 시퀀스는 뭐 영어라던가 아니면 챗봇처럼 만들어서 입력이 질문이면은 출력은 답변이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 이 멀티헤드 어텐션 다음에 이 출력에다가 add and nom이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아까 살펴봤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먼저 수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인풋을 그대로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가 나오고 다시 애드앤돔 이렇게 나오는데 피드포워드는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리니어 아니면 댄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실습에서 다 구현을 해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나오는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나온 이유가 RNN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셀에다가 순차적으로 문장의 토큰들을 넣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I read book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I를 먼저 넣어가지고 출력을 다시 원래대로 가지고 오고 read를 그 다음에 넣어주고 book을 그 다음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문장의 순서가 보존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병렬화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다가 위치 정보를 넣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여기에다가 그냥 더해줍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실습에서 보실 텐데 이거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 이 I read book 이게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 단어고 세 번째 단어다 라는 이 문장의 그 단어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코더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디코더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멀티헤드 어텐션이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 멀티헤드 어텐션이 한 번이 더 반복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씩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여기 인코더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는 인코더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디코더에서 들어오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중에 첫 번째는 이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RNN과 다르게 트랜스포머는 전체 시퀀스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문장을 I read book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I read까지를 보고 book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book을 미리 본 다음에 예측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미 예측을 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디코더한테 이 다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준 상태로 예측을 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리턴 할 테니까 당연히 트레이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마스크라는 걸 가지고 얘네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실습에서 아마 다 구현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말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갈 텐데 아마 처음 보고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 게시판 같은 거 잘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따가 Q&A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시퀀스 투 시퀀스 with 어텐션 이거를 보셨을 텐데 이게 인코더가 있고 인코더에다가 이렇게 토큰을 넣어준 다음에 인코더가 컨텍스트 벡터라는 거를 리턴을 하면은 인코더가 이 컨텍스트 벡터와 인코더의 어텐션을 사용해가지고 주력 시퀀스를 리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텐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번역하는 구조 번역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출력이 됐죠.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거랑 I랑 책을 이라는 거랑 북이랑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 연관관계들을 파악을 해주는 게 어텐션의 역할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트랜스포머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하면 이제 보이시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 컴퓨터랑 태블릿이랑 따로 쓰고 있는데 태블릿으로 DM 보내시면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어,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전체 공개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언제부터 꺼졌었나요? 이거 그리는 것까지는 다 했었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입력 시퀀스랑 출력 시퀀스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어텐션, 강조를 해주는 것이 어텐션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를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했던 게 이게 입력 시퀀스가 라지 t의 길이로 되어 있고 출력 시퀀스가 스몰 t의 길이로 되어 있을 때 스몰 t가 아니라 근데 여기 있는 현재의 상태를 t 번째 셀이라고 생각할게요. 현재 셀을 이게 반복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출력이 여기로 가고 출력이 여기로 가고 이런 구조죠. 그래서 t 번째로 반복이 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직전 단계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넘겨주게 되잖아요.
HT 빼기 1에 D, 디코더란 뜻의 D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텐션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H2의 1에 H2에 그래서 HT의 H2의 T까지 얘네랑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어텐션 스코어라는 거를 구해가지고 어떤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걸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그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얘네를 가중합을 해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다시 써보자면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텐션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궁금한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HT 빼기 1에 D 이게 들어갈 거고요. 얘네가 들어가겠죠?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 이거를 i라고 하면 i 번째만 넣은 것 같으니까 i 번째를 모든 애들을 다 넣은 거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거랑 얘네 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거를 가지고 다시 가중합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함수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히든 스테이트가 총 3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처리를 해줄 때 얘를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의 첫 번째부터 t 번째까지 히든 스테이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어텐션 스코어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숫자로 이벨루에이션 하고 그걸 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얘들이랑 1에서 t까지로 가중합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텐션의 결과죠. 얘를 사용해가지고 디코더가 복원을 해줬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텐션이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여기 어텐션이라는 함수가 총 3개의 입력을 받잖아요. 얘를 각각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 컬이고, 얘 키고, 얘를 밸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히든 스테이트를 총 3가지 서로 다른 역할로 구분을 해주는 거고 컬이라는 게 지문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코더의 특정한 히든 스테이트 얘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키를 가지고 얘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랑 어떤 관련이 있고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랑 어떤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답변을 해주는데 그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면은 밸류 얘가 얘를 가지고 어텐션 웨이트가 알파 i면은 이게 가중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실 키랑 밸류가 같은 입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왜 키랑 밸류를 왜 따로 해주는지 약간 생각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에서는 키랑 밸류를 서로 이게 트레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키랑 밸류가 각각 학습을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쿼리랑 키랑 밸류를 따로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행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 2차원이 지금 나중에 4차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얘네를 다 막 내적을 한다거나 곱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덱스를 굉장히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는 길이가 시퀀스 길이가 t고 디코더는 스몰 t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코더 시퀀스랑 디코더 시퀀스가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번역 과제만 봐도 당연히 한국어 문장이 영어 문장이 단어의 개수가 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주기 위해서 대소문자로 써줄 거고 여기 D라고 쓰는 거는 입력 시퀀스랑 아니, 그러니까 인코더랑 디코더가 각각 히든 스테이트로 임베딩을 할 건데 그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의 벡터잖아요. 이게 D차원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차원의 벡터들을 그 키와 밸류와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기 때문에 인코더에 I with to 똑같은 문자가 나왔는데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준 거를 i를 넣었을 때 그 셀이 리턴한 히든 스테이트, 리드를 넣었을 때 리턴한 히든 스테이트, 북을 넣었을 때 히든 스테이트, 얘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아니네요.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D차원의 벡터들을 이렇게 가로 로우 벡터로 해서 이렇게 모아준 거를 Q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랑 밸류와 같은 경우에도 쿼리는 디코더였다면은 키랑 밸류는 인코더니까 개수가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이 D차원이고 라지 D차원. 그래서 얘네를 키랑 밸류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키랑 밸류와 같은 행렬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텐션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은 그냥 다 프로덕트 내적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어텐션이라는 게 그냥 i랑 나 그리고 책을 이랑 북 이것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어텐션 스코어인데 그거를 저희는 그냥 내적을 사용해서 계산해 줄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벡터가 진짜 간단하게 뭐 1,1이라는 벡터랑 0.95, 1.6 이런 벡터가 있으면은 평평면에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A 벡터, B 벡터라고 해주면은 A랑 B를 내적하면은 A의 길이, B의 길이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각도가 좁을수록 비슷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을 해준 게 이 각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을 한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유사한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텐션 스코어라고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멀티헤드 어텐션 나오고 진짜 셀프 어텐션 나오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서는 그냥 내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을 할 때 벡터 하나, 벡터 둘 이렇게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지금 좀 화면이 버퍼링이 있죠. 근데 최대한 화면 잘 안 움직이고 할게요. 이거를 스몰 티켓, 라지 티켓을 한꺼번에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행렬 같은 거의 계산은 GPU가 작은 행렬 여러 개의 곱셈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행렬을 행렬로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GPU가 알아서 쪼개서 병렬을 해서 빠르게 계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라지 큐, 그 벡터들을 모아놓은 행렬 Q랑 행렬 K, B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적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은 일행 일렬의 원소는 QI랑 BI를 이거랑 하면은 Q1이랑 K1이 내접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다 프로덕트 내적을 한 것을 어텐션 스코어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E11 그래서 E1T까지 나오고 이거는 E T1에서 ETT까지 스몰 T 라지 T까지 이런 식으로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겠죠. 얘는 어, 디코더의 특정한 히든 스테이트랑 인코더의 특정한 히든 스테이트랑 얼마나 유사한지 그거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저희가 이제 2라고 써줄게요. 발전 스코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에 스케일드라는 말이 붙었죠. 다 프로덕트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다 프로덕트를 QK 트랜스포즈 해서 행렬의 연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얘를 스케일링을 해줄 거예요. 이걸 스케일링을 왜 해주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Q1이 D차원 벡터인데 D가 사실 한 언어의 단어의 모든 뜻을 벡터 하나로 나타내야 되니까 D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한 100차원이라고만 가정해 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노멀라이즈가 잘 돼가지고 한 1,
한 0.5. 그냥 한 1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1이 한 100개만 있어도 이 100개랑 예적을 하면은 1 100개랑 1 100개를 예적하면은 100이 나오죠.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100이라는 값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되면은 소프트맥스에는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잖아요. 2의 x승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2의 100승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계산이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 소프트맥스가 사실 시그모이드를 조금 일반한 거니까 시그모이드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x가 100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거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한 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적을 한 값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루트 DK로 나눠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DK는 너무 말도 없이 DK라고 썼는데 이거 키의 차원이 그냥 키의 차원 D인데 K라는 걸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DK라고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하필 DK가 아니라 루트 DK냐라고 하시면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Q랑 K 벡터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것처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상태라고 하면은 루트 DK로 나눴을 때가 표준 편차가 1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방지를 하고 어느 정도라도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루트 DK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 프로덕트를 한 거고 이걸로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루트 DK분의 2 이게 어텐션 웨이트가 되고요. 이 2는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텐션 웨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B 밸류를 가중합을 취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어텐션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어텐션 QKB는 소프트맥스 DK의 분의 QK 트랜스포즈 거기다가 B를 곱해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를 곱해주면은 B를 이렇게 가로 로우 벡터들로 써왔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일행 1열은 이게 될 거고 일행 2열은 이게 될 거고 해서 결과적으로 가중합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행렬로 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게시판 같은 데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텐션을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하게 되는데 일단 우선 어텐션이라는 게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RNN은 병렬화가 불가능해서 GPU로 빠른 학습을 하는 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 어텐션 함수 하나하나를 어텐션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어텐션을 여러 개의 헤드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사실 교재가 안 나와 있는데 각 어텐션 헤드마다 다른 피처가 학습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 헤드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쿼리키 밸류가 들어가겠죠. 여기에도 쿼리키 밸류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 문장의 의미적인 특성을 학습을 하고 얘는 각 문장에서 뭐 특정한 단어는 뭐 동사고 어떤 단어는 명사고 이런 통사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 헤드마다 서로 다른 피처가 학습이 된다면은 조금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멀티헤드 어텐션인데요. 이거를 멀티헤드 어텐션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여러 쿼리키 밸류를 쪼개가지고 더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쿼리키 밸류 얘네는 다 행렬이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D 또는 라지 T, 그런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적당히 쪼개가지고 이만큼은 여기에 넣어주고 이만큼은 여기에 넣어주고 이만큼은 여기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쪼개주는 건 아니고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차원 축소처럼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서 살펴볼 텐데 이거를 진짜로 잘라 넣으면은 이 벡터가 사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각각 문장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어를 이게 B차원의 벡터로 나타내는 건데 하나하나가 다 단어죠. 단어를 B차원의 벡터로 나타내는 건데 이 벡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잘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얘를 정말로 이렇게 네 개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넣으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정말 쪼개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행렬을 하나 곱해줘요. 어떤 행렬을 곱해주냐면 이렇게 생긴 행렬을 곱해주게 됩니다. d 바이 dk의 쉐입을 가진 행렬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벡터를 곱해주면은 1 곱하기 d 벡터에다가 d 곱하기 dk 행렬을 곱해주면 크기가 1 곱하기 dk가 되겠죠. 얘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WK의 I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기서 I는 뭐냐면은 I는 1에서 H까지 있는데 각각의 어텐션 헤드를 I라고 할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어텐션 헤드, I 번째 어텐션 헤드, H 번째 어텐션 헤드. 그래서 어텐션 헤드가 개수가 H가 되겠죠. 그래서 각 어텐션 헤드마다 다른 행렬을 사용해서 이 임베딩 벡터들을 쪼개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주는 거를 하나 그 어텐션 헤드마다 입력이 쿼리키 밸류 세 개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는 WQ의 I가 들어가서 B 차원을 DK 차원으로 축소를 해주고 여기에는 W WK의 I라는 행렬이 먼저 곱해진 후에 이 어텐션 헤드에 넣어서 차원 축소를 진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좀 설명을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퀄이랑 키랑 밸류가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H의 어텐션 헤드로 쪼개가지고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근데 이때 D차원의 벡터를 단어마다 D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임베딩이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으면 병렬을 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임베딩 벡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잘라주는 건 아니고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하게 돼요.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행렬을 하나 곱하는 거였죠. 이 D 차원의 벡터에다가 D 바이 DK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DK 차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할 때 하나의 행렬을 사용해가지고 차원 축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 헤드마다 다른 행렬을 사용해요. 어텐션 헤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쿼리키 밸류를 넣을 때 I 번째 어텐션 헤드에 들어가는 쿼리키 밸류를 QI, KI, BI라고 쓴다면은 QI는 이게 되고 KI는 이게 되고 BI는 WB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D차원으로 이루어졌던 쿼리 키 밸류를 이 D by DK 매트릭스 세 개가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작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는 뭐 i는 1이라고 하고 얘를 i는 2라고 하면은 두 번째 WQ, WK, WB가 두 번째 애들이 와가지고 차원 축소를 진행한 다음에 여기 넣어주겠죠. 이거를 사용해서 병렬화를 진행을 하고 실행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수적으로는 각각의 어텐션 헤드마다 매트릭스가 i개가 네 i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d by dk고 d by dk고 d by dk인데 이게 총 i는 1에서 h개가 있으니까 i개가 아니라 h개가 되겠죠. i는 i번째 어텐션 헤드를 i라고 하는 거고 어텐션 헤드가 총 h개가 있으니까 h개의 어텐션 헤드마다 WQ, WK, WB가 각각 있어서 3개씩 총 h개가 있으니까 3h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는 DK라고 썼고 그래서 이게 3개가 다 똑같다고 썼는데 사실 이게 3개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QI랑 KI는 이게 같아야 돼서 얘랑 얘는 같아야 되는데 얘는 사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텐션 계산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줬잖아요. 여기는 i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정말 내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퀄이랑 키랑은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밸류는 그냥 가중합만 얘는 스칼라니까 스칼라를 가지고 가중합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db라고 쓰고 따로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조금 더 스텝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퀄리티 밸류에다가 d by dk, d by dk, 여기는 d by db라고 썼네요. 이런 행렬 세 개를 각각 곱해가지고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해줬죠. d가 너무 크기 때문에 h로 쪼개서 dk로 축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저희 실습에서는 dk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사실 마음대로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dk를 어텐션 헤드가 h개가 있으니까 원래의 차원을 d를 h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를 씌워줘. 그러니까 이게 버림 연산을 진행을 해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차원인데 3개로 쪼갰으면 33.3이 되잖아요. 이걸 0.3 버려서 33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밸류는 차원이 같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냥 저희 실습에서는 퀄이랑 키랑 밸류가 모두 차원이 같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할 건데 이것도 어텐션 웨이트는 각 어텐션 헤드마다 멀티헤드 어텐션의 각 어텐션 헤드마다 따로 계산해 주게 되겠죠. 당연히 이 퀄이 i번째 어텐션 헤드에 들어가는 퀄이랑 i번째 어텐션 헤드에 들어가는 키랑 얘네를 사용해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아까 계산을 치고 잘안 되네요. 네, QI랑 KI를 내적을 해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 주죠. 그 다음에 앞선 시간에 R는 그 인코더 디코더 비트 어텐션 여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해 준 다음에 BI를 가중합을 취해줘서 이렇게 어텐션 헤드별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를 구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은 원래 쿼리, 키, 밸류가 들어가요. 이거를 각 어텐션 헤드마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쿼리 이렇게 넣어주고 키 넣어주고 밸류 넣어주고 넣어줄 때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쪼개서 넣어주고 싶은데 쪼개는 건 좀 그러니까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해가지고 WQ1, WK1, WB1 여기는 WQ2, WK2, WB2 이건 제곱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라는 거 표시해 준 거예요. WQ3, WK3, WB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행렬들을 곱해가지고 차원 축소를 수행을 해준 다음에
각각의 어텐션 헤드가 어텐션 이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K의 트랜스포즈 나누기 K F 이걸 사용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해 줄 거고 이걸로 DI를 가중합을 취해서 아웃풋을 만들 거예요. CI 아웃풋을 C1, C2, C3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써준 이유가 벽렬화였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벽렬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벽렬화를 해가지고 각각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줬는데 계산은 쪼개서 해줬지만 안쪽에서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라는 거는 먼저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텐션을 여러 개로 나눴을 때랑 안 나누고 한꺼번에 계산했을 때랑 아웃풋의 차원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아웃풋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웃풋의 디멘션이 DI의 디멘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D 또는 스몰 t가 될 거고 얘는 하나하나가 DK가 될 거예요. DK는 아까 이거라고 했죠. D를 H 어텐션 헤드의 개수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를 씌워준 거. 저희가 이걸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안 쪼개고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안 쓰고 그냥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정말 정직하게 계산을 해준 결과는 이게 아니라 T 바이 D 행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T 바이 D 행렬을 얻은 게 아니라 T 바이 H분의 D의 가우스 이런 행렬을 H개를 얻었어요. 왜냐면 각각의 어텐션 헤드에서 C1, C2, C3를 각각 리턴 해줄 거니까. 이거를 조금 더 길이가 다른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런 애들을 세 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데 이어 붙여주면 되겠죠? C1, C2, C3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얘를 C라고 쓸 거예요. 이어 붙인 게 이거예요. 얘가 첫 번째 어텐션 헤드의 리턴 값, 얘가 두 번째 어텐션 헤드의 리턴 값, 얘가 H 번째 어텐션 헤드의 리턴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어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넘파이의 리쉐이프 펑션을 사용해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 붙여주면은 차원이 이 D가 H로 나눠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나눠 떨어지면은 H에다가 D 나누기 H의 버림한 거. 이게 그냥 D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예시만 봐도 100차원인데 어텐션 헤드가 3개면은 33 곱하기 3하면 100차원이 아니라 99차원이잖아요. 차원이 약간 미묘하게 안 맞게 돼요. 이것도 그래서 차원 확대를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어텐션 헤드 각각의 어텐션 헤드가 리턴한 아웃풋을 그냥 붙여놓은 거는 이렇게 H 곱하기 D 나누기 H 가우스 차원인데 저희는 이게 아니라 B 차원을 얻고 싶어요. 아까도 비슷하게 했었죠. 아까는 차원 축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차원 확대를 해야 돼요. 차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에다가 이런 쉐입을 가진 행렬을 하나 곱해주면 되겠죠. 사실 당연히 아무 행렬이나 곱하면 안 될 텐데 저희는 지금 뉴럴 네트워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행렬이나 그냥 곱해주면은 이 행렬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파라미터들이 적절하게 잘 학습이 되면서 정보는 보존하면서 차원만 늘려줄 수 있게 잘 학습이 돼줄 거예요. 그래서 W5라는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H D 나누기 H 가우스 곱하기 D라는 쉐입을 가지는 행렬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의 각 결과를 이렇게 이어붙인 C라는 행렬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은 최종적인 아웃풋은 원래의 싱글 헤드 어텐션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C라는 행렬은 차원이 이거였는데 W5라는 이런 차원을 가지는 행렬을 곱하면 가운데 두 개 날아가잖아요. D, D라는 차원을 가지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의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를 다시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시퀀스를 하나씩만 처리를 했잖아요.
시퀀스 하나씩만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n개의 시퀀스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을 해줄 거예요.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게 책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i 번째 예를 들어서 막 WK i 번째를 WKI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WKI 각각은 이제 D 곱하기 DK 행렬이 되죠. 근데 책에서는 이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 부분부터 어떻게 써줬냐면은 이게 i가 1에서 h까지 있잖아요. 그럼 2차원 행렬이 지금 h에 있으니까 그걸 쌓아가지고 3차원 이렇게 해줬어요. h 곱하기 d 곱하기 dk. 거기에다가 n개의 시퀀스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n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n, d, d, dk 해가지고 4차원 행렬을 만들어 놓고 얘도 똑같이 wki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썼는데 인덱스 잘 유의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이런 거 차원을 계산하실 때 지금까지는 2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2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d, d에다가 d, dk 하면은 d 사라지고 d, dk의 쉐입을 가진 행렬이 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여기서 일단 4차원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인덱스가 뭐가 나올지 약간 헷갈려요. 근데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n이랑 h는 곱해지는 차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n과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의 개수잖아요. 하나의 배치에 들어있는 시퀀스가 n개가 있는 건데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는데 5개를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어떠한 뭐 조작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에 상호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n의 차원에서 곱하기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의 차원에서도 곱하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h는 어텐션 헤드의 개수잖아요. 어텐션 헤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막 곱하기도 하고 소프트맥스도 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HK 어텐션 헤드가 만들어낸 아웃풋을 그냥 합쳐주기만 하잖아요. 그냥 이어 붙여주기만 하잖아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여러 개의 어텐션 헤드 사이에 상호작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라지 n이나 스몰 h는 곱하기를 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보면은 QI는 Q 곱하기 WQ 이런 연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TND랑 HDK를 곱하면 뭐가 될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N이랑 H는 그냥 생각을 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TNHK 이런 식으로 N이랑 H는 무시하고 TNHK 이렇게 4차원 행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는 시퀀스를 원래는 하나씩만 처리를 하는데 그냥 하나씩만 처리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개씩 10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 그냥 얹어서 쌓아서 한꺼번에 처리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곱하기의 차원을 곱하기를 한 결과의 쉐입을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무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곱셈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중복해서 등장하는 문자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D가 Q에도 나오고 WQ의 차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D랑 D랑 곱해가지고 곱셈이 일어나고 D는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만 곱셈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겹치는 문자가 없을 경우에는 곱셈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텐션 헤드를 나눌 때 제가 이거 수식을 잘못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나중에 제가 다시 올릴 때는 슬라이드에서 정정을 해놓겠습니다. 페이지죠. 솔직히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라지엔이란 문자가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지금 스크린샷 채팅으로 보냈는데 보시겠지만 이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크린샷 그 사진 보내드린 거 지금 혹시 내셨죠? 네,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 차원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고 원래는 지금 저희가 WQI, WKI, WVI 이렇게 해가지고 i번째 어텐션 헤드에 들어가는 차원 축소의 기능을 하는 행렬 걔네를 2차원 행렬로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i를 떼버리고 i는 1에서 h까지를 쌓아가지고 3차원 행렬로 봐요. 그냥 별거는 아니고 그냥 2차원 행렬이 h개가 있으니까 h 곱하기 d 곱하기 dk 해가지고 3차원 행렬로 보겠다. 3차원 텐서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지엔이랑 h는 차원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무시하라고 그냥 얹어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q 프라임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은 tnd 곱하기 hd dk 그래서 n이랑 h를 무시하시면은 t 콤마 d 곱하기 h 곱하 d 콤마 dk가 되죠. 근데 n이랑 h는 그냥 얹어만 있는 거기 때문에 n이랑 h는 그냥 보존이 되고 t랑 dk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d는 q에도 나오고 wq에도 나오니까 두 개가 곱해져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tnhdk라는 4차원 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차원 행렬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볼 게 아니고 tnhdk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n은 배치 안에 들어있는 시퀀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원래 하나씩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라지 n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다. 그냥 그 얘기고 h는 어텐션 헤드죠. 어텐션 헤드가 h개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i번째 어텐션 헤드에서 j번째 문장을 이 얘기는 그냥 안 할게요.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각각의 어텐션 헤드가 특정한 문장을 처리할 때는 사실상 t, dk, t, dk라는 2차원 행렬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라지 n이랑 스몰 h는 그냥 잠깐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앞에서 해드렸던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좀 넘어가고 아니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Q 프라임이랑 K 프라임 얘를 가지고 각각 4차원이잖아요. 얘를 가지고 곱셈을 해줘가지고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계산해 줄 거예요. 아까는 그냥 QK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했는데 이게 4차원 텐서다 보니까 트랜스포즈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곱하기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지 n이랑 스몰 h가 있는데 얘네에서는 곱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n끼리 이렇게 곱해서 사라진다거나 그런 일은 일단 벌어지지가 않고 n이랑 h는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n은 문장의 개수, h는 어텐션 헤드의 개수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 일어나겠죠. 이거를 빼고 나면은 겹치는 인덱스가 dk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실습에서는 dk라고 안 돼 있고 그냥 k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안 헷갈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db도 그냥 b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dk끼리 곱해져서 사라지니까 스몰 t, 라지 t가 남고 n, h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라지 n, 스몰 h 빼면은 t, t잖아요. 이게 왜 t, t일까요? 이게 인코더 문장의 길이가 라지 t개고 디코더 문장의 길이는 스몰 t개인데 그러니까 문장의 시퀀스 이렇게 토큰의 길이가 인코더 각각의 토큰이랑 디코더의 각각의 토큰이랑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이라는 매트릭스 어텐션 스코어라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t개 스몰 t개의 디코더 토큰들 이거 라지 t개의 인코더 토큰들 각각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다 파악을 하려면 스몰 t, 라지 t 이 파라미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루트 DK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씌운 다음에 B프라임 이거를 가중합을 해주면은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 이 결과가 됩니다. Q, K
이거를 이제 실습에서 다 구현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곱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np.ainsu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좀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면 좀 헷갈리실 텐데 아마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if라인, 그러니까 그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계산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맥스에서 웨이트를 만들고 이거를 가중합을 해가지고 결국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H 차원이 있어요. 이 H 차원이 있다는 게 어텐션 헤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낮에는 잠깐 무시해 주시고 각각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를 쌓아가지고 3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C'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 헤드 1, 어텐션 헤드 2, 어텐션 헤드 3의 결과가 각각 이렇게 매트릭스 나오는데 이게 3차원이고 거기에다가 사실 n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n개가 있어서 4차원 텐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H개의 어텐션 헤드가 만든 결과를 다 이렇게 이어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np.reshape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여주고 그거를 다시 차원 확대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DHB 차원인 거를 D 차원으로 HB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D 차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WO라는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차원 확대를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곱해지는 차원이 이 HDB 차원이 되겠죠. 얘 두 개가 곱해져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멀티헤드 어텐션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얘를 사용해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구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습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